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타이틀에 보신 것처럼 반도체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시간이 더 될 수 있을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또 사상 최고치입니다. 물론 네. 다우를 제외하고 다우도 뭐 올랐고 네. 나스닥, S&P 계속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가다 보면 뭐 이렇게 긍정론과 부정론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들은 전망치를 당연히 본인들이 봤었던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상향 조정하는데 너무 좀 내달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P가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이 거품인지에 대한 네네.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상단을 6천으로 보통 상단을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S&P 500 올해 6천 기준으로 하면 연말까지 6천. 예, 그만 PER이 보통 22배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네. 이익에 따라서 21배일 수도 있고 23배일 수도 있는데 대략 그렇다는 얘기이죠. 이 수치는 지금 5,500이니까 한 10% 남은 거예요. 네. 10% 남은 거니까 10%가 끝이다 그러면 지금 버블 구간이냐 이렇게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가장 큰 거는 증시의 속도가 알게 모르게 많이 올라갔다 그런 느낌이 받는 거죠. 속도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올라온 속도가 금리 인하가 없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없이도 우리가 이렇게 잘 갈 정도로 ROE, 즉 이익의 창출 능력이 있느냐는 거고 이익의 창출 능력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AI가 뭐 뿜어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PER이 확 내쳐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PER 배수에 대한 부담감이 여기저기서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단 평균적으로 22배라는 것도 22배지만 빅테크라고 해서 우리가 큰 종목들은 평균 한 3, 40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받는 거죠. 그래서 느낌입니다. 실체는 없어요. 거품이란 실체는 없고요. 과거에 그 2000년도 그 초반에 우리 그 IT 버블이 발생했을 때가 후행적으로 보니까 평균 한 60배 정도 PER이 갔었던 것이 네. 테크 쪽이기 때문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3, 40배 정도 그렇게 해서 평균이 22배라 그러면은 가는 종목 중심으로 가는 것이 쏠림이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거품이라고 얘기까지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악유가 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 말고도 온 디바이스 AI, 애플발 그 이슈인데 그렇죠. 이것도 이제 PC하고 휴대폰이 온 디바이스가 얼마나 잘 활용되느냐에 대한 기대인데요. 좀 이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레거시 그 반도체 수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통적인 PC하고 휴대폰에서의 메모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아직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거품론은 나올 수 있지만 거품이다라고 그거를 이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저기 뭐 어떤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향후 한 7, 8년 내로 2030년 또는 10년 내로 중국과 비슷한 규모의 세계 시장에서의 GDP가 상출될 수 있다. 그게 17조, 18조인데 18조 달러요. 그것이 상술될 수 있는 정도로 AI 포텐셜이 있다 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그게 1년 내로 눈에 안 보이면 거품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모르겠다면 거품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가든 여러 가지 자기의 프로페션, 직업에 따라서 네. 챗GPT가 됐든 온디바이스가 됐든 그 활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통계에 하면은 아직까지 챗GPT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은 한 7%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불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벌써라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 벌써라 보거든요. 매일매일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몰아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챗GPT를 매일매일 쓰는 사람이 7%라 하면은 이거는 그 제일 첫 번째 이노베이터층 2.5%를 넘어서 얼리 어답터 13.5% 중간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이게 느리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거품론은 조금 빠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워낙 빠르게 올라왔고 사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내달릴 수 있느냐. 네네. 근본적인 그런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버블은 지나고 보면 성장이 대안이 없을 때 더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90년대도 사실은 동아시아
위기가 오고 뭐 네네. 일본도 안 좋고 미국의 어떤 생산성에 대한 베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 온디바이스 AI라든지 AI의 성장성이 불투명하다면 좀 꺼지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확산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더 들어가 볼 텐데요. 엔비디아 얘기도 얘기지만 최근에 이 기업들이 브로드컴도 액분을 했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주가 상승의 촉매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공교롭게도 다 AI와 관련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향후 주가의 전망도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엔비디아 오늘은 엔비디아 많이 갔습니다. 어제 네. 잠깐 주춤했다가 네. 이게 약간 우리 그 비슷한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갖고 계신 분은 드물겠습니다만 흔히 뭐 삼성전자가 잘 갈 때 하이닉스가 못 가고 뭐 이런 식의 롱숏 생각하는데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오늘 아까 아침에 말씀하신 애플의 그 뭐 반독점 이런 그 유럽의 법률 이런 건 별도로 치고 펀더멘털적으로 애플 롱, 엔비디아 숏 펀더멘털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뭐 엔비디아하고 AMD는 조금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 처음에 내달린 건 엔비디아하고 아직도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클라우드 베이스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챗GPT 할 수 있는 AI 서비스죠. 그런데 이제 온 디바이스로 가게 되면 챗GPT라든지 클라우드 베이스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 건데 GPU를 베이스로 한 엔비디아의 그 성능이 NPU라든지 온 디바이스로 갈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이 갑자기 무너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관심은 온 디바이스로 가는데 온 디바이스는 애플이 중심이 되는데 애플은 기기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기기를 통해서 교체 주기를 활용하고 자기네의 그 어떤 헤게모니나 생태계를 더 확대시키는 데 목적이 더 큰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AI 그 자체의 모델을 만드는 데서는 두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애플이 어쨌든 간에 온 디바이스를 주도해갖고 자기네 제품 팔게 되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애플의 온 디바이스 휴대폰,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의 온 디바이스 뭐 스마트 PC 이런 거에 들어가는 핵심 제품이 뭐예요?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IP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할 것이고 파생되는 그러면 그 메모리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 다 말씀 다 드렸죠. 맨 마지막 메모리 들어가는 게 마이크론이고요. 그다음에 IP가 ARM이고요. 그다음에 통신용 네트워크나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 게 브로드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됩니다. ARM은요, 올해인가 내년 기준으로 70배가 넘습니다. PER이요. 브로드컴도 지금 40배가 넘고요. 엔비디아 높고요. 마이크론도 올해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고 내년 가야지 PER이 10몇 배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인 수혜는 밑에 단에 있는 그 업체, PC, 휴대폰, PC, 그 반도체, 메모리 업체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요즘에 이 주식들이 엄청 올라가는 거라 볼 수 있고 이런 흐름은 당분간 엔비디아가 갈 때, 안 갈 때 별 관계없이 크게 관계없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AI 그리고 이제 메모리 얘기를 좀 주셨는데 메모리 얘기로 좀 넘어와 보면 최근에 이제 메모리 어제도 이제 SK 하이닉스 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데 HBM이야 뭐 워낙 성장 모멘텀 알고 있었고 HBM이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나머지 레거시 PC나 스마트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메모리 쪽도 어쨌든 가격이라든지 수요도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공급이 좀 줄어들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좀 부진했던 업종들이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지 그렇게 될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그런 분위기가 지난 일주일 상에 일주일 지나면서 좀 두드러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비근 아니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월요일인가요?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의 HBM3E가 엔비디아의 또 기술적으로 스펙적으로 반려됐다 이런 일부 매체 보도 나왔는데 하루치기로 끝났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이군요. 월요일 아무 문제 없게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무뎌졌다는 측면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HBM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와중에 그쪽에 캐파를 활동하다 보니 개수로는 여전히 넌 HBM 일반 DRAM이죠. DDR5 같은 거 휴대폰이나
PC라든지 그런 쪽에 아니면 일반 서버에 많이 사용되는 D램에 있어서도 D램도 마진이 올라갔습니다. 마진이 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0% 가까이 올라돼 있지만은 HBM이 워낙 마진 높으니까 50%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HBM을 생산하다 보니까 HBM 때문에 넌 HBM, 흔히 레거시 제품에 대한 공급 자체가 축소되는 거예요. 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른다는 거는 삼성 같은 거는 레거시나 이런 쪽에 공급 캐파가 원래 있었던 회사가 있고 하이닉스 같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줄어든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분모에 따라서 분자 나눴을 때 임팩트가 다른데 보통 삼성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한 30% 초중반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누구 예측에 의하면 한 100% 이상의 임팩트가 있는 거는 분모가 작아서 그런데 이걸 투자를 하면은 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상당히 많은 40% 전후의 손실이 캐파적으로 있어요. 손실이 캐파적으로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업체가 캐파가 줄어서 손실이 아니고 캐파가 줄기 때문에 가격 내고가 좋아져서 가격에 대한 예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나온 게 1, 2분기는 벌써 상반기 벌써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15에서 20% 정도의 전분기 대비 반도체 가격 상승을 예상해 왔고 그것이 삼성하이닉스의 이 추정에 반영돼 가고 있는 건데요. 3분기, 4분기는 보통 보수적으로 한 5에서 8% 그 이하까지도 둔화된다. 이게 가격이 반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둔화된다고 봤는데 아니야. 넌 HBM의 임팩트가 좋으면 가격 상승이 여전히 한 10%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올해 전체적인 이익 전망이 밝아지는 거고 그거는 HBM 투자 때문에 이게 수급이 이쪽이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러는 거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그 온 디바이스 AI나 AI, 온 디바이스 AI죠. 그래서 PC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자체가 필요한 메모리만큼 만약에 업체들이 채용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신제품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쓴다 그러면 내년도에 도입되는 세컨 버전의 온 디바이스 AI 휴대폰 같은 건 메모리가 한 30%, 50%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에 수급에서는 더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올해는 단순하게 HBM을 투자하면서 빈 공급이 문제라는 거면은 온 디바이스 AI가 수스럼 없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면은 의외로 내년 상반기가 또는 내년도 중반 이맘때는 쇼티지가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드니 지금은 단순히 2분기 실적이 아니고 내년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시점이 7월 달에 발표되는 2분기 실적과 업체들의 코멘트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더 안심을 할지 아니면 숨고르기를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초기 되면 또 삼성전자의 가이던스가 나올 텐데 최근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물론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진 못했지만 HBM에 대한 기대가 아직 불러일으켜지서가 아니지 레거시 쪽은 바닥을 잡았다는 느낌으로 주가가 소위 말해서 하방 경직은 좀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시즌에서는 오히려 HBM이야 뭐 워낙 다들 성장성 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갖고 가고 레거시 쪽 D램 특히 PC 스마트폰의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챙겨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체 그림을 잡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